묘를 사러 갔을 때 9월, 8월 말 정도 됐을 때 과일의 색깔이 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근데 갔는데 진한 녹색이다. 그럼 화합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 한 뽑아봤을 때 8월 말 9월째 뽑았는데 뿌리 상태가 이 상태는 100점짜리 묘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짜리 묘인 이유가 뽑았을 때 상토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밑에까지 다 뽑혀 올라왔고 뿌리가 밑에까지 잘 내려가 있어요. 골고루. 그리고 뿌리 색깔이 여기 위나 아래나 똑같죠. 뽀얀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묘들은 100점짜리 묘예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된 묘들은 뿌리가 다 안 내린 경우도 있어요. 톡 뽑았는데 여기까지만 뚝 떨어지고 상토가 밑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포트 안에. 뿌리는 잘 내렸는데 물을 너무 과하게 줬거나 잘 줬거나 그런 건가는 뿌리가 이게 늙어버려요. 갈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묘들은 병은 아니지만은 뿌리가 늙어서 심으면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딸기 응가할 때는 8월 말 9월 초에는 뽑아봤을 때 이런 정도의 묘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분화는 된 거 꼭 화분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딸기 많이 하는 지역들 사람들은 농기술센터에서 화분화가 됐는지 안 됐는데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이걸 봐줘요. 네,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용했든 다른 데서 묘를 사왔든 화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거 보고 나서 심으시는 게 좋아요. 저장 화분화 빨리 시키려고 아까 저온 처리가 되면 화분화 빠르다 그랬잖아요. 묘를 딴 데 샀거나 내가 묘를 키웠는데 저장고에다 넣어가지고 화분화를 좀 촉진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온도를 잘못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3도에서 10도까지는 화분화에 좋은 온도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가분들이 온도가 낮으면 좋은 줄 알고 딸기굴을 5도, 6도에다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힘들어요. 그 막 6천주, 7천주, 만주 그런 거를 저장고에 넣다 뺐다 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고생은 열심히 했는데 코가 하나도 없는 온도범위잖아요. 심지어 5도 이하에다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화분화 됐던 것도 입누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10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12도 정도 맞춰놓으면 딸기 보통 박스 하나에 보통 200개 정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럼 안에는 틈을 쉬다 보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가요. 내부 온도는 한 14, 15도씩 되거든요. 저장을 해서 난 좀 빨리 심겠다 그런 분들은 12도 정도 맞춰서 저장을 하면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딸기도 고르실 때는 보통 토양 재배할 때는 좀 촘촘하게 심어요. 그럼 한 6천주 정도 이렇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수경 재배하시는 분,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간격이 넓다 보니까 5,000주 정도, 5,500주 정도 이 정도 심으시면 되고 토양 재배는 이 정도 간격으로 많이 심고 고설 재배는 보통 평균 18cm 정도 이 정도 간격으로 심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고설 재배는 아무래도 양액 재배를 하다 보니까 소재가 더 좋거든요. 조금 더 넓게 심으신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묘를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키웠더라도 병등을 일단 무조건 제거하시는 게 좋고 이게 빨간 글씨 떠놓고 이게 강조라는 게 있어요. 줄기마른병이라는 애들이 일단 약제가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보호제도 없고 얘네들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줄기마른병이라는 게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건너가. 얘네들은 무조건 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딸기볼을 하실 때나 아니면 내가 키웠더라도 아까 뿌리 잘 보라 뿌리를 뽑아서 보라 그랬잖아요. 지상분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이 우짜라 뜬 우짜라잖아. 외화된 묘만 아닌 건데요. 오히려 크고 뿌리만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뿌리만 좋으면은 얘네들은 1등 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줄기마른 병이에요. 어미욕 도기 시작해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까맣게. 어미에 걸렸다. 그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애들은 까맣게 이 줄기마른병 이제 무서운 이유가 육묘장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이게 줄기마른병이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먹어 들어가는데 육묘장에서 이게 살아있어요. 지상부가. 그러니까 멀쩡한 줄 알고 갖다 심는 거예요. 심자마자 얘네들 거기서 죽기 시작하는데 지만 죽으면 좀 내부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까맣게 먹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줄기마른병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까 딸기 런너를 빨리 잘랐을 때, 목질하고 앉았을 때 까맣게 먹어 들어가긴 하는데 헷갈려요, 되게. 그래서 의심나면 일단은 안 심는 게 좋은 거죠. 딸기 배지 선택하실 때 요즘 고설제를 많이 하니까 종류가 아까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육묘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배할 때는 특히 그래요. 재배할 때는 한번 상토 쓰면은 짧게는 3, 4년 아니면 길게는 5, 6년까지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나한테 맞는 거 그런 거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판단을 많이 해가지고 한토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잘 하셔야 되고, 여기 비닐도 그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비닐을 씌워놓고 대부분 많이 심으세요. 비닐 안 씌우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지난 겨울처럼 흐린 날이 많고 그럴 때는 이 비닐을 안 씌우면은 습도가 습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환경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비닐을 씌우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비닐 색깔도 이렇게 파란 걸 씌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흑백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까맣고 밖에 하얀 걸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흑백 필름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것도 유리하긴 해요. 특히 딸기한테는 9월, 10월, 3월, 4월, 5월이 고온기예요. 그때 훨씬 흑백 필름이 더 유리하니까 되도록이면 흑백 필름 위주로 씌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심을 때 아까 방향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자른 부위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꽃가는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상토 채우실 때 여러 가지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쓰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 만약에 피트모스를 채워놨어요. 딸기를 심었는데 피트모스 얘네들은 한 1년차 지나면 꼭 가라앉아요. 그럼 또 보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보충하실 때 피트모스가 비싸다 보니까 가끔 딴 혼합당토나 코코피트를 위에다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피트모스하고 혼합당토나 코코피트하고는 물리성이 달라요. 피트모스는 물이나 양분 보혈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물 보혈력이 좋아요. 물 횟수, 주는 횟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물리성이 달라 보려면은 어디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실 때도 그 전에 채웠던 당토를 똑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은 토양 검정 꼭 하셔야 되는데,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전 정도에 길때에다 퍼서 갖다 주시면 돼요. 딸기는 지금쯤 꺼가지고 갖다 주셔야 돼요. 딸기는 더군다나 동시에 정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흙을 많이 갖다 줘요. 같은 시기에. 검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늦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토양 검정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딸기 심으실 때는 늦게 심으시면 절대 안 돼요. 딸기는 아까 잎을 따주면 뿌리가 점점 밑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깊게 심어 놓으면은 물을 그냥 초반에는 정식을 해놓고 물을 하루에 7, 8번씩 계속 준단 말이에요. 깊게 심어 놓으면은 물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요. 그쪽이 계속 촉촉한 상태가 돼 있다 보면은 병이 많이 와요. 딸기는 심으실 때 위로 한 0.5cm 정도 위로 올려서 심으셔야 돼요. 절대 깊게 안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병호수는 2줄 설치하면 좋아요. 근데 간혹 컨설턴트 중에 한 줄만 설치하세요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 줄 설치해 놓으면은 초반에 활짝 식을 때, 뿌리 내리게 할 때 엄청 느리기도 하고요. 잘못해서 물이 좀 말랐다 이러버리면 물 다시 포섭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포섭시키기도 너무 힘들어요. 전병호수는 꼭 2줄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정식해놓고는 물을 하루에 7번 이상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한 10일 정도까지는 물을 꾸준히 줘야 돼요. 뿌리가 심어놓고 한 3, 4일 지나면 뾰족뾰족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한 5일 정도는 꾸준히 물을 많이 줘야 되고,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활짝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횟수를 점점 줄여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이게 꽃이 피는 시기예요. 이렇게 피는 시기 때는 수정이 돼가지고 0부터 6회라고 되어 있죠. 0부터 6회라는 거는 날씨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해주라는 얘기예요. 날씨가 한 3, 4일 계속 흐리다 그러면 물을 안 주는 날도 있어야 돼요.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물 빠짐이 좋은 애들은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되고, 피트모스처럼 물 빠짐이 잘 안 좋은 애들은 하루 정도 안 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딸기는 물을 많이 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물 조금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날씨 흐린 날은 물 횟수를 조절을 잘 해준다는 거죠. 네, 요즘에 고설 재배 하시는 분들이 물 줄이는 건 잘해요. 흐리면 횟수 잘 줄이는데 늘릴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날씨가 계속 흐려가지고 오늘 한 번밖에 안 줬어요. 내일 날씨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 전에 4번씩 줬는데 오늘 한 번 주다가 갑자기 4번을 늘려버려요. 그럼 뿌리가 많이 상해요. 스트레스 받고 물 다 못 빨아먹어요. 가습이 걸린 상태로 되는 거죠. 물 횟수를 늘리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줬으면 내일 2번, 모레 3번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줄이는 거는 6번 줬던 거 2번을 줄여도 그런 관계는 없어요. 할 때 그건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화분화 좀 안 된 거 심었을 때 있어요. 화분화 공경을 했는데 화분화가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될 때 있거든. 그럴 때는 맹물을 일주일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맹물만 계속 주니까 화합분할 시장이 없거든요. 차가운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화합분화가 유도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맹물을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일주일 넘게 계속 맹물 줘버리면은 철갑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잎이 또 오랗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맹물만 주는 거는 6일 정도 최대 이 정도만 주시는 게 좋고, 여기 제가 프로스 숫자로 많이 써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딸기 재배하실 때 물 주는 것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책자에도 보면은 12월 1월에는 한 주당 200ml 곱하기 해서 한 동에 뭐 6천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해서 이렇게 줘라 그런 식인데, 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종마다 초세가 다 다르고 농가마다 똑같은 토양 품종이라도 몸을 이만큼 불려놓은 농가가 있고 몸을 조그맣게 키운 농가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량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액률을 체크해야 돼요. 배. 내가 만약에 한 동에 하루에 1톤을 쳤는데 거기 몇 프로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기별로 이렇게 숫자를 써놨죠. 그래서 소학기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소학기 때 일주일량이 제일 짧은 시기 때, 이 시기 때 내가 1톤을 줬으면은 250ml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50리터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리터에서 250리터. 하루 총량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주시는 게 물량은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품종에 관계없이 내가 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량은. 근데 책자인들 줘버리면은,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폰 많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 일사비례로 해서 뭐 200주를 일해줘.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청소도 되게 안 좋은데 그거 맞춰줘 버리면 맨날 과습이 걸린 상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맨날 물이 관련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배행을 체크해가지고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최근에는 보설 재배하실 때 아예 폐액이 다 모아지게끔 탱크를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계 달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체크해 보는 거죠. 서량 기준이에요. 서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서량 기준으로 이씨 관리예요. 양액 농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통 처음 보설 재배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토가 새 거잖아요. 새 거를 키워놓으면 새 상토에는 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비분이. 비료가 없다 보니까 딸기를 심어놓고 초반에는 맹물 주다가 4월 지나면서 양액이 들어가요. 근데 새 상토들은 아까 양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양액을 주면 얘네들이 딸기가 먹어야 되는데 상토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딸기가 먹는 힘보다 상토가 뺏어 먹는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활착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3, 4일, 4, 5일을 아예 딸기가 1도 못 먹어요. 얘네가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새 상토가. 그래서 새 상토를 채워놓고는 양분을 정식하게 3, 4일 전에 C 0.1.0 정도를 해가지고 양분을 먹여줘야 돼요. 너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해서 3, 4일 동안 계속 밀어넣으면 상토가 새 상토가 양분을 딱 먹고 있어요. 딸기 정식하고 나서 3, 4일 지나서 딸기한테 양액을 EC를 0.7로 이렇게 약하게 해서 주거든요. 그럼 딸기가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대신에 활착이 늦어지잖아요. 수확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점점 올리다가 수확기 기준이에요. 수확기 때는 사량 같은 경우는 1.0에서 1.1 정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 품종마다 이게 달라요. 최근에 나온 품종들은 킹스베리나 큰 딸기 이런 애들은 1.5까지 들어가요. 보통 충남 기준, 전남북도 기준에서는 소량은 이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씨 같은 경우는 딸기가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1.0으로 맞춰줬다. 근데 조금 낮아지는 게 맞아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0 맞춰놨는데 나오는 게 0.8, 0.9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자꾸 높게 나온다. 내가 준 거보다. 그러면은 뿌리가치들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딸기하고 토마토 파프리카하고 달라요. 딸기는 물 주는 횟수가 하루에 많아야 6번 아니면 4번, 3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수경 재배하는 분들은 하루에 물 주는 횟수가 12번한테 14번 이렇게 주거든요. 소량 다회를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빛을 알죠. 못 빨아먹어요. 물만 먹고. 그럼 이씨가 높게 나와요. 토마토 파프리카는. 그러니까 그런 작물하고 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pH 같은 경우도 시기별로 달라져요. 요거 가지고 딸기가 잘 자라고 있나 못 자라고 있나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반기 때 딸기 9월달에 심어놓고 초반에는 꽃대가 안 나오고 계속 이파리만 커요. 영양생장만 하는 시기죠. 요 시기 때는 딸기가 주로 빨아먹는 게 질산, 인탄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음이온이에요. 마이너스 이온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몸에 막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너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뱉어내는 건데 수산화이온을 배출하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물에 섞여가지고 배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pH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6.0으로 맞춰놨는데 pH가 6.8, 7.6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 만약에 6.0 해놨는데 6.1, 6.2 나오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딸기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시기 있어요. 10월 중순 넘어가면 또 꽃대가 나와가지고 수정이 나서 열매가 막 크는 시기에 대부분의 작물들이 열매가 막 크는 시기에는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얘네들 다 플라스 이온들이 양이온인 거잖아요. 똑같이 얘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양이온을 뱉어버리는 거죠. 수소 이온을 뱉어버리는 거죠. 이게 또 물에 섞여서 내려오니까 아까는 분명히 6.0 맞춰놨는데 6.8, 7.0으로 나왔는데 딸기를 수확 막 수확할 때쯤 되면은 pH가 떨어져요. 6.0 맞춰놓으면 6.3, 6.2, 6.1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뿌리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딸기 잘 관리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액탱크, 폐액탱크를 걷어놓고 여기다가 밀양계도 달아놓고 해양액이 pH나 AC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고 여기다가 이런 센서들도 꽂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해액 탱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배액률을 체크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없는 농가분들이 많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딸기 한 동에 딸기가 5줄 정도 들어가요. 5라인 정도. 농가분들이 대부분 한 동에 하루에 물이 몇 톤이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들어가는 양을. 근데 전체를 다 받아볼 수 없으니까 5라인이니까 한 라인 것만 받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가운데 거에다가 통을 하나 갖다 놓고 회행 나오는 데다가 설치해놓는 거예요. 거기다 받아보는 거죠. 날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초세가 날마다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흘 간격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씩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5 하면은 되잖아요. 들어갔냐. 그렇게 하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배행률을 몇 프로 되는지. 그래서 25% 이하로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딸기 뿌리는 토마토, 파프리카 얘네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딸기 뿌리는 수명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 관리 잘하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온도를 너무 높였거나 이씨가 너무 강하게 들었거나 그러면 요거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딸기 뿌리는 수명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딸기 뿌리는 깊게 안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 이 파프리카 뿌리가 깊게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 있어요. 비료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씨 강에 들어가면 빨리 상해요. 딸기 뿌리가 생겼다가 6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 시기 때 딸기 뿌리 뽑으면 이렇게 뿌리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정식할 때 이렇게 많아요. 뿌리가 많은데 5월 7일이에요. 정식하기 바로 전인데 정식하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뿌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1화방 소확기 때 되니까 11월 중순 정도 되는데 까만 뿌리가 좀 많아집니다. 이제 죽어가는 뿌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2화방 소확 중일 때 그때는 1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뿌리가 많이 상했죠. 새 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잎단자리에서 열자리에서 이제 뿌리가 조금씩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3월 때 되면은 3월달 쯤에 뿌리가 더 짧아졌죠. 무뚝해지고 붉은 뿌리가 몇 개 없어요. 이제 수확 끝날 때 보면 딱 표시가 나요. 근데 딸기 재배하시는 갖고 보긴 했을 텐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심었던 깊이가 여기에요. 런다 잘랐던 뿌리가 여기였는데 이걸 계속 따주면 또 뿌리가 나오는데 점점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만큼의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심지 않아도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딸기들이. 딸기 심어놓고 9월 보통 10일경에 심었다 그러면 18일날 계속 나오는데 초반에는 잎을 안 따셔야 돼요. 그대로 두셔야 되는데 예전 어르신들은 잎을 정말 잘 땄어요. 9월 한순 되면 잎을 이렇게 깨끗하게 따버려요. 잎이 많아야지만 요 시기 때는 꽃대가 지금 없는 시기잖아요. 이를 많이 이파리가 많이 해서 뿌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예요. 잎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잎을 둬야 돼요. 여기서 10월 초인데 10월 1, 2, 3일 그 정도인데 잎을 그대로 뒀잖아요. 좀 전에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이파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죠. 일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분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잎을 안 땄을 때 보면은 잎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뿌리에 양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장량분이 많아지는 거고, 이하방이 당연히 수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하방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환경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이하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9월 말 10월 초 그때쯤이에요. 근데 딸기가 하우스 그때 엄청 더워요. 항상 그 시기 때 온도만 좀 떨어뜨려주면 돼요. 마지막 물 주는 시간을 5시나 5시 반쯤에 주면은 배지 온도가 또 떨어지잖아요. 땅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한낮에는 요즘에 낙엽보험 같은 그런 게 다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덮어주면 돼요. 또 안 올라가겠죠. 한 10일 정도만 그 신경 써주면은 이하방 모브나 늦어지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이만큼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잎을 안 따주면은. 근데 좀 전에 사진처럼 잎을 다 깨끗하게 따버렸다. 내가 너무 부지런해갖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면은 이하방 분할을 조금씩 찔릴 수 있는데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딸기농가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심어놓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냥 노릇이라 그래요. 그냥 약이나 한 번씩 가끔 쳐주고 해외도 좀 다니시고 요즘 많이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첫 작업하는 거는 그것도 오래된 잎들 따주는 것도 10월 중순 넘어가가지고 선선한 바람 불 때쯤 그때쯤에 따주시는 게 좋아요. 잎을 빨리 따버리면은 특히 고온기 때 이렇게 9월 말 10월째 잎을 막 따거든요. 제일 뜨거울 때 잎을 따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런 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죽이기도 하고요. 병도 많이 와요. 여기도 애가가 나와요. 아까 육매할 때도 애가가 막 생겼었잖아요. 얘들 애가가 생기거든요. 조그맣게. 근데 11월 중순까지는 애가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잘 떨어져요. 애가는 11월 중순 정도쯤 되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하나가 생기거든요. 분주된다. 걔네들 생길 때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애가를 다 두면은 꽃다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과일을 딸 수가 없죠. 보통 따마이야 막 10g 이하짜리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딸기는 이렇게 벌이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벌을 꿀벌을 많이 쓰시는데 최근엔 뒤형물도 많이 써요. 꿀벌이 요즘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는 가을에 꿀벌을 넣으면은 봄까지 얘네들이 자라는데 지금 봄에까지 못 가요. 중간에 벌을 떠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뒤형벌을 많이 쓰는데 뒤형벌을 넣으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생겨요. 꿀벌은 보통 딸기꽃이 농약이 들어갈 때 군데군데 폈을 때 꿀벌을 넣거든요. 근데 두형벌을 그때 넣어버리면 이렇게 사고쳐요. 두형벌은 일을 너무 잘해요. 하루에 막 방울토마토 주로 그런 일을 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하루에 2,000개까지도 일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꽃가루를 모으는 애들이라서 계속 뒤적뒤적거려요. 그리고 침이 없거나 이렇게 씹는 형태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범인인 건데 다 갉아먹어버려요. 꽃이 몇 개 없으면. 그래서 두형벌을 넣으실 때는 아까 꿀벌처럼 꽃이 한두 개 폈을 때 넣으시면 안 되고 꽃이 만발했을 때 넣으셔야 돼요. 꽃이 하얗게 폈을 때. 그래야지만 답으로 안 쳐요. 딸기 온도는 그 숫자대로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요거보다 높게 관리하는 분도 있고 약간 낮게 관리하는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온도를 잘 맞출 수 있는 게 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도설 재배에다가 온풍기 들어가 있고 낙엽봉 큰거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환경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데 온도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딸기를 온도를 높게 가버리면은 봄에 수명이 짧아져요. 딸기 뿌리도 수명이 짧아지고 딸기를 늦게까지 좀 꾸준히 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겨울철에 아까 7도 정도 딱 괜찮아요. 그럼 곱철까지 늦게까지 딸기를 딸 수 있는 형태인 거고 1, 2월, 12월, 1월 달에 나는 딸기 비쌀 때 많이 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높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10도, 11도 잡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량은. 봄철에 수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온도 관리는 숫자로 그냥 보시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난방은 보통 이제 온풍기 많이 쓰시고 메달기농가 대부분들이 주로 온풍기 많이 쓰시는데 온풍기보다는 정말 뭐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다면 온수난방 쓰시면 되게 좋긴 해요. 온수난방이. 온풍기 같은 경우는 앞에하고 뒤하고 온도 편차가 상당히 커요. 앞에는 따뜻하고 뒤에는 차갑고 편차가 많이 생기는데 온수난방은 똑같아요. 앞뒤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실제 문제는 설치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랑 혹시 보조를 높은 거 있으면 하시면 좋고 근데 보조사업 온수난방은 또 많지도 않아요. 온풍기 지원의 사업은 꾸준히 있는데 온수난방은 많지 않아요. 근데 효과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독하우스에서 딸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제일 많아요. 뭐 논산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단독하우스가 대부분인데 겨울철에 이제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환기를 시키거든요.
환기시킬 때 되게 중요해요. 특히 1월달에 추운 날 환기시키려면은 밖에는 막 추운데 어쩔 수 없이 환기를 시켜야 돼, 해가 뜨면은. 근데 갑자기 환기를 시키면 안에하고 밖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결로가 많이 생겨요.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이상하게 생기는데 그럼 병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곰팡이병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단독하우스 환기시키실 때는 추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이중하우스니까 해 뜨는 쪽에 일중만 열어주고 이중은 그쪽은 열지 마시고 반대쪽 일중 닫아놓고 이중만 열으시고 그러면 일중으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타가지고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람이. 그러면은 결로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병은 일단 많이 막을 수 있는 거고 연동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연동하우스도 딸기가 햇빛을 겨울에 빨리 보여줘야 돼, 많이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해가 뜨면은 일단 닭엽이나 스크린을 쫙 열어버려요. 해가 쫙 그치면은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가면 천창을 열거든요. 천창을 열면은 반동에서 옆에서 찬바람 들어오는 것보다 타격이 더 심해요. 연동하우스도 환기를 시키실 때는 일단 천창부터 열으셔야 돼요. 천창 열고 그 다음에 온도 표적이 좀 같아지면은 그 다음에 닭엽이나 스크린 열어주는 용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은 꼭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야간 습도 같은 게 딸기는 70에서 80%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1월달에가 제일 중요한데 1월달에는 대체적으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온풍기를 많이 돌려요. 습도가 50%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면은 하방도 짧게 빠지고 그다음에 응애 종류도 많이 생겨요. 80%도 맞추려면은 요즘에는 사업이 있어서 뭐 딸기 벤치 밑에다 미스트 장치나 스프링클러 달아가지고 물을 뿌려주는 것까지 많아요. 습도 맞추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없거나 좀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는 그냥 분소스 하나만 쭉 깔아놓으시면 돼요. 5라인인데 한 라인에만 맨 가운데다만 쭉 깔아주시면 되죠. 분소스 깔으면 쉽잖아요. 아직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야광등 많이 떨어져서 오픈기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럴 경우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분소스 풀어가지고 물 한번 쭉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들어가면은 꼭 80% 70%못 맞추더라도 70% 원자리까지는 습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생생장 갔다가 영양생장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딸기는 딱 한 번 이거 영양생장을 바꾸는 시기가 있어요. 일화방 끝물 때쯤 되면은 새로 나온 잎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요. 얘네들이 잎이 빨리 커져야 이화방을 잘 익히고 키우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양생장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딸기가 막 열리고 클 때는 생생장을 하는 거거든요. 영양생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영양생장 바꿔가지고 새로 나온 잎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주려는 방법이 이 씨를 그 전에 이제 사랑 같은 게 1.1이나 1.2로 갔을 거예요. 이 씨를 뚝 떨어뜨려야 돼요. 0.8로. 그리고 반수 횟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하루 주는 총량은 똑같은데 만약에 4번 줬다. 6번을 늘리시고 5번 줬다. 6번을 늘려주는 거죠. 7번으로. 총량 똑같아. 하루 주는 총량 횟수만 늘려주는 거예요. 관부광상 촉촉한 상태가 지대끔 해주시는 거고 주야간 온도 편차를 작게 해줘야 되는데 야간 온도 올리기는 부담돼요. 추울 때다 보니까 이게 1월 달쯤이거든요. 주간 온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양태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주 정도 유지해주면은 기존 잎들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잎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2주 정도 지난 다음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거죠. 다시 주야간 온도 편차 크게 해주고 반수는 그 전으로 돌려주시고 이 씨는 다시 올려줘야 하는데 아까 물 주는 것도 횟수를 하루에 한 번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씨는 더 민감해요. 3일에 0.1씩 올리는 거예요. 내린간 뚝 떨어뜨려서 관계없는데 0.8에서 0.9를 올리려면 3일, 0.9에서 1.0 올리면 3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총 과정 다 갖추는데 한 22, 3일, 23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1화방 끝나고 2화방 있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또 새로 커지니까 2화방을 제대로 딸 수가 있는 거고요. 딸기는 야영생장 전환하는 거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딸기 지난 겨울에 딸기농 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특번 나오고 끝에 타는 거예요. 끝에가 탄다 그래서 특번이라고 그래요. 특번. 끝이 타잖아요. 꽃잎이 타버리면은 꽃받침이 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엽보사라고 해요. 밑에 잎들이 오래 다친 것처럼 돼버리고 꽃받침이 이렇게 말라버려요. 이런 아예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환경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원인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근데 다 못해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몇 가지만 내가 잘 관리해주면 그래도 조금 빈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아침에 가면은 일액이 나와요. 겨울철에 가면. 일액이 안 나오면 딸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액은 나오는데 빨리 말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분 보유력이 높은 배지를 많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배지들은 양분 보유력이 다 높아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영양제 쓰는 농가분들이 많은데 영양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연면살포 하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연면살포 하는 그 영양제들은 암모늄 체질소가 많아요. 암모늄 체질소가 많으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월, 10월 말부터는 수경재 배합증이 양액으로 다 주고 있는데 굳이 영양제 쓸 필요가 없어요. 영양제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하려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건 다 통제 못하지만은 몇 가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아모늄 체질소 얘기했었잖아요. 아모늄 체질소가 딱이 몸에 쌓이면은 칼슘이나 칼륨을 못 빨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끝이 타는 애들은 주로 칼슘 문제고, 꽃받침이 마르거나 오래된 잎이 마르는 거는 칼륨 문제예요. 두 가지를 다 못 빨아먹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양액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빨간글씨로 써놓은 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책자를 보시는데 하나로 뽑아놨으니까 아마 지금 하나로 보이실 거예요. 빨간글씨로.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영양 쓰지 말고 계획을 꼭 체크하시고 맑은 날, 흐린 날 방치한치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조금 그래도 나오는 빈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나 하얀꽃하는 꽃받침 마는 증상들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나오고 못 짓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농사를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 거고 잘 짓는 분들은 조금 나오는 거죠. 그 차이예요. 이런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잘해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요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딸기 농가분들은 고설 재배하시는 분들 이 작업을 이제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항상 날씨가 10월 말까지는 정말 좋다가 11월 딱 되면서부터 귀신같이 안 좋아져요. 특히 지난 겨울 때는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겨울 내내. 11월 상승부터 1월 하순까지 일주일에 한 짧은 시기에 달력에 달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11월 1일, 11월 16일, 12월 1일, 12월 16일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에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그날에 양액을 안 주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맹물을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양분 이렇게 쌓여있는 계속 씻어주는 거죠. 딸기 뭐 많이 배우시면 프레싱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요거를 그런 특권이나 하얗고서 나오거나 그런 거를 미리 막아주는 거죠. 이런 작업만 해줘도 아까 환경관리하는 거 해주고 하면은 확 낮출 수가 있어요. 딸기 수확하는 거는 욕심 안 부려야 된다 그랬지. 1화방 때 몸 좋다 그래서 많이 달아나 버리면 2화방, 4화방 점점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방별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보통 1화방의 첫 번째가 되게 기온가 많이 나와서 보통 이제 가락시장이나 아니면 도매시장이나 대형 할인매장 가는 애들은 1화방에 따버려요. 1번가들은 기온가 나오는 애들. 그래서 1화방에서는 보통 이 정도 8개 되는 거고 2화방에서는 6개, 8개. 4화방 때부터는 아까 애가 한두 개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4화방부터는 애카방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작게 남겨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딸기는 이렇게 꽃 작업을 정말 잘해줘야지만이 고운 흙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선별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선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빨간 서량 기준에 이게 서량인데 끝까지 익은 거 겨울철에는 2월달까지 이 정도 되는 딸기들을 수확해야 되는 거고 2월달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리풍제 가락시장으로 갔다 얘하고 가격은 얘가 한 30% 이상 떨어져요. 30%. 똑같이 했는데 선별하면 잘못하고 수확자는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 이런 거 가잖아요. 한 박스 2kg에 3, 4천 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락시장에서. 이런 건 어때요? 예쁘죠? 여기는 다면 건데 여기는 보통 이제 꼭지 부분이 안 보이게끔 선별을 하거든요. 여기는 꼭지가 한 줄은 이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고 꼭지가 꽃받침이 위로 와 있고 두 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선별한다는 거는 나는 100% 채택된 거를 다 익은 거를 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꽃받침이 하나도 휘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쁘게 다 보이잖아요. 되게 예뻐 보여요. 빨갛고 녹색이고 빨갛고 녹색이고 이런 것들은 가격 잘 받을 수 있고 이거 봐요. 간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간지도 다 끼워놨어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일단 몇천 원 금방 더 쉽게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 정말 더 많이 받아요. 안녕하십니까.